안녕하세요. 여도연구의 연구위원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가 한국에 주는 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1년 들어 동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의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2월 1일 발효된 중국 해경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동남중국해를 무대로 자국의 해양권익 강화를 위한 해양공세를 추진해 왔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분쟁해역의 암초를 인공섬으로 조성하여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동중국해에서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에 해양경비정을 상시 파견하여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중국과 해양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변국들은 중국이 이번에 해경법 제정을 계기로 이 동남중국해에 대한 실효 지배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해양공세 추이를 돌이켜보면 중국은 이미 2012년 시점부터 해양강국 건설을 내세워 이 제1도련선 내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자국의 내로 만들려는 노력을 본격화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중국이 분쟁 수역에서의 해양공세를 강화하는 데 있어 해상 민병과 더불어 천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해경국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국 해경국의 발족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제2해군으로 변모하는 중국 해경, 해상 경비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해양대국으로의 발전을 노리는 중국은 해양정책을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서 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비를 서두르게 됩니다. 이러한 해상권익 수호를 위한 제도와 조직 정비는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정권이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 목표로 내세우면서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013년 정부 중앙부처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해양행정의 소관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가해양국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동시에 이 국가해양국 산하에서 해양권익 수호와 해양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중국 해경국이 발족을 하게 됩니다. 도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해경국이 발족하기 이전에는 오령이라고 불리는 5개의 해양기관들이 각각의 해당 분야에서 해상법 집행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조직이 해양관리와 이 해당 법 집행을 담당을 하게 되니까 역할 중복과 업무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5개 기관 중 이 4개 기관이 통합 재평되면서 2013년 중국 해경국의 발족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중국 해경국은 제2해군을 목표로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갈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중국 해경선의 대형화와 무장화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2013년 중국 해경국 창설 이후에 급속도로 해양경비정 건조를 추진을 해왔으며 2018년 미 국방부는 중국 해경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경찰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표 2는 중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1000톤 이상의 대형함정 수의 추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중국 해경국이 출범하기 이전인 2012년에는 해당 보안청이 중국 해경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2013년 중국 해경국이 발족한 이후에 대형 함정 건조를 급속도로 이제 추진을 하였고 2019년이 되면 중국 해경이 보유한 대형 함정 수는 130척이 됩니다. 이는 이제 일본의 해상보안순시청 66척과 비교해서 무려 2배에 가까운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해경함정의 대형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활동 반경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분쟁에 의해서의 장기간에 걸친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해경은 이 동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해상활동을 대폭 강화할 수 있고 주변 국가의 영유권 분쟁에서 우세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해경선의 대형화와 더불어 중국 해경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해경함정의 중무장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양경찰에 사용하는 무기는 어선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체포 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경 20mm에서 40mm의 기관포가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경은 적 함정이나 항공기를 공격할 때 쓰는 대형 76mm 포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권의 발동은 필요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해경의 두 번째 큰 변화로 들 수 있는 것이 지휘체계의 변화입니다. 도표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해경은 2013년 출범 당시에는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 산하의 국가해양국 소속으로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18년에는 군계통인 인민무장경찰부대에 이제 편입이 됩니다. 무경에 편입되면서 중국 해경은 인민해방군과 마찬가지로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명실상부한 군의 일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해경의 세 번째 큰 변화로는 활동근거법인 해경법의 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 해경법은 올해 1월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제정되어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경법 제정은 중국 해경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배일에 가져져 있던 조직의 투명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법과 충돌하는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중국 해경법의 규정으로는 크게 관할력을 규정한 3조와 무기 사용을 규정한 22조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제3제 규정의 문제는 해경의 활동 공간인 관할력의 범위가 애매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해경법에는 의도적으로 관할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경법 발효 전에 제시된 해경법 초안을 보게 되면은 관할력의 범위가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북 및 중국이 관할하는 그 외 해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이 인정하는 국가 관할 수역이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북임을 고려한다면 중국 해경법은 중국이 관할하는 그 외 해역이라는 것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남중국해를 자국의 내수로 만들려는 중국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중국 해경법은 제1도련선 내의 광범한 해역을 모두 중국의 관할 해역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국 해경법이 분쟁 해역에서의 중국 해경의 관할 권리 행사에 법적 근거를 부여를 하게 되면은 주변 국가의 영토 주권을 둘러싼 대결과 충돌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무기 사용을 규정한 24조의 무기 사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입니다. 22조에 의하면 해상에서 국가 주권 등이 외국 조직, 개인으로부터의 불법 침해를 받았을 경우 무기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따르게 되면은 중국 해경은 중국 관할 수역에 좋은 목적으로 진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도 무기 사용이 허용이 되고 국제법상 관할 면제를 적용받는 외국 군함 및 공선에 대해서도 무기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해양경비력을 강화시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해양에서의 영토 주권 수호입니다. 2019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국방백서를 보게 되면 남중국해 다위다오 제도 및 그 부속섬은 중국 고유 영토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함초에 인프라를 건설하고 필요한 방어력을 배치하며 동중국해의 다위다오 섬 해역을 순항하는 것은 법에 따라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강화된 중국 해경을 통해서 분쟁 해역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의 경우에 인민해방군이 전면에 나서서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본 방위를 기준한 미일 안보조약 5조에 따라서 미군의 개입을 철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해경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 무력 충돌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해양 권익의 수호입니다. 이 제2의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이 향후에도 경제 발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해양 에너지 자원을 개발을 하고 수출입 항로인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의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보게 되면 석유는 약 70%, 천연가스는 약 40%로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자국의 내외로 만들어 여기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독점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무역국가인 중국은 수출입 물자의 대부분을 해상교통로를 통해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어서도 사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도서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중국의 해양 공세에서 오는 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우리는 여도가 위치하는 제주도 남방해역과 서해에서 중국과 해양경계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해양 영토 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과 중국의 외교당국은 해양 경계 협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도 주변 해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향후에도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발효된 이 중국의 해경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관할 해역에서 타국이 만든 구조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경법 20조입니다. 우리는 이 조항이 여도에 설치된 종합해양과학 기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국의 관할 해역에 진입하는 조업 목적의 타국 어선에 대한 무기 사용을 허용한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 해경이 여도 주변 해역 및 서해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에 대해서 불법 조업을 이유로 발포 명령을 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기존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활용해서 우리의 우려를 중국 측에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2021년 현재 한중 간에는 두 개의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중 외교당국 간 대화 채널인 한중 해양협력 대화이고 또 하나는 한중 해양치안당국 간 대화 채널인 한중 해안 치안기관장 회의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두 대화 채널을 통해서 해양협력과 해양치안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한편으로 우리의 우려사항을 적극적으로 중국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해양경비체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기준 한중일 3국의 1000톤 이상 대형함정 보유 비율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130척, 일본이 66척인데 반해서 한국은 35척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중국 해경의 4분의 1, 일본 해상보안청의 2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 해경함정 증강 및 대형화를 통해서 경비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경비체제 강화를 위해 또 하나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것이 해양경찰과 해군의 상호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해양경찰과 중국 해경의 역량차가 벌어질 것을 가정을 했을 때 해양경찰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경비가 불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해경과 해군의 해상 실전 훈련을 강화하는 등 두 조직의 통합 운영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맹국 및 우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국제공제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은 물론 중국 해양공세 위협을 느끼는 일본, 베트남, 필리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향후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해양경찰과 미국 해양경비대와의 실전훈련 실시도 서서히 검토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중국 해양경비력 강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어도 유튜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도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